아니요,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하시지요. 예, 그냥 제가 그거는 모두 발언으로 했을 뿐입니다. 묻는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헌재에 직접 청구한 사건입니다. 잠시만요. 그거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본인이 보도자를 뿌리든지 페이스북에 쓰든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직접 청구한 사건입니다. 잠시만요. 총리님, 제가 사전에 현안 질의에 대한 답변 태도에 대해서 제가 가이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그간 정부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시는 모습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바뀌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곧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겠지만 답변 태도 온당치 않습니다. 저 이 자리에 국회의원으로 서 있습니다. 법조인으로 한참 경력 부족합니다. 예, 경력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관료에게 갑질을 하러 이곳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언성을 높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힐난조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국회의원 이재정은 국민입니다. 저는 국민입니다. 언짢더라도 다른 곳에 가서 해소하십시오. 오늘 저녁 친구 만나서 소주 한잔 하십시오. 저한테 노려보는 태도거나 아나무인적 태도로 거만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계신 국무위원님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총리님은 검사가 아닙니다. 이제껏 답변 태도를 보면요, 증거 가져오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증거가 있어야지만 국무총리로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차라리 검사하시지 그랬습니까? 차라리 변호사 하시지 그랬습니까? 국무총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증거를 가지고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라요, 정치적인 묘미를 발휘해서 국정 갈등을 해소하는 자리입니다. 자, 태도에 참조. 인사혁신처 뭐 하는 곳이죠? 네, 국가공무원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데입니다. 인사정책을 총괄한다. 인사정책이라는 건 어떤 게 포함이 될까요? 채용부터 퇴직까지 다 공무원 복무라든지 복지 다 복무. 포함됩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이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김영란법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시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보니까 또 굳이 홈페이지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인사혁신처는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강, 문화, 그리고 공적 가치의 재정립까지도 인사혁신처에서 담당하는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충분히 나름의 가이드라인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비전문가일 수 있겠다는 한편으로도 이해도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법률가가 아니시고 또 보다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공적인 견해를 표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인 척 하셨더라고요. 자, PPT 보여주십시오. 특별감찰관실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일사천리 퇴직 통보를 하십니다. 참 쉽지 않은 법리적 의견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법률가들도 의견이 갈리긴 합니다. 저도 법률가였습니다만 특정 의견을 지지하고 훨씬 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 의견이 갈리는 와중에 법률 전문가가 아닌 비법률가로서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퇴직 통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시된 공문은 시행일자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논의의 경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요. 실제 특별감찰관실에서 인사처로 법령 해석을 요청한 것은 구두로 26일이었습니다. 27일 날 구두로 통보를 합니다. 자, 9월 30일 당시에 특별감찰관실 소속 인원들이 국회에 국감의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29일 2시까지만 하더라도 특별감찰관실에서 증인으로 나가겠다라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29일 목요일 날 공문을 통해서 재차 통보를 합니다. 구두 요청에 하루 만에 답변을 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빠른 판단이 가능했습니까? 인사혁신처장님은 어떤 취지에서 저희 그런 판단을 하신 거죠? 26일 날 그쪽에서 구두로 문의가 왔다 그래갖고요. 네. 제가 그 실무자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저희들 인사관계 법령상은 그게 저희들 판단이 그렇게 복잡한 판단은 아니라고 복잡한 생각해요. 판단이 아니어서 담당 실무관을 통해서 판단해서 의논해서 대답을 하셨다. 운원을 했고요. 자, 예. 앞 페이지 PPT 다시 넘겨주십시오.
그 공문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감찰관보 및 감찰 담당관의 퇴직 여부와 관련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라고 합니다.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공적인 견해가 정리해주지 않으면 비등한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통상의 법률적인 견해를 들어서 양쪽의 논리적 타당성을 비중을 고려한 다음에 신중히 판단해서 사회적 혼란 야기를 종결지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사혁신처가 그간 그렇게 전문성을 발휘해왔습니까? 김영란법 하나도 제대로 가이드라인 제시도 못하시는 분이요? 이 건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재정은 간단하게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예, 5분 하겠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개인 이재정의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 이재정, 그리고 야당만의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니라 국회의 헌법기관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야가 의결해서 출석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당연히 응당 나왔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출석을 양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은 우리 모두의 헌법기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통상 자존감을 물릴 때는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약자에 대한 겁니다. 하나는요, 절대 권력 앞에 비굴하게 숨을 때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약자는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 앞에서는 자존감을 무너뜨려도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그 자존감이 국민이 아닌 다른 곳에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우병우송을 비호한다면 국회의원 스스로의 자존감을 버리시는 일입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법률 얘기하시는데요. 존경하는 김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중인 형사사건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만 아니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이 양해되진 않습니다. 서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더라도 그것도 가능합니다. 수사에 관여해서 결과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공직 수행에 적절함, 그 자리에서 어떤 업무를 통해서 공직을 방해했는지, 공직이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국정감사 본래적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과 겹쳐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되는 이유를 배제를 한다면은 아주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옵니다. 합법적으로 수행된 권력은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견제를 받는 반면에 위법한 권력은 견제를 받지 않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한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 그리고 법률의 오도한 해석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 국회의원의, 그리고 국회 헌법기관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 요청드립니다. 아나무인적 태도로 거만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계신 국무위원님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총리님은 검사가 아닙니다. 이제껏 답변 태도를 보면요, 증거 가져오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증거가 있어야지만 국무총리로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차라리 검사하시지 그랬습니까? 차라리 변호사 하시지 그랬습니까? 국무총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증거를 가지고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라요, 정치적인 묘미를 발휘해서 국정 갈등을 해소하는 자리입니다. 자, 태도에 참조. 인사혁신처 뭐 하는 곳이죠? 예, 국가공무원의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데입니다. 인사정책을 총괄한다. 인사정책이라는 건 어떤 게 포함이 될까요? 채용부터 퇴직까지 다 공무원 복무라든지 복지 다 복무. 포함됩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이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김영란법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시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보니까 또 굳이 홈페이지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인사혁신처는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강, 문화, 번역 해석을 요청한 것은 구두로 26일이었습니다. 27일 날 구두로 통보를 합니다. 자, 9월 30일 당시에 특별감찰관실 소속 인원들이 국회에 국감의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29일 2시까지만 하더라도
특별감찰관실에서 증인으로 나가겠다라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29일 목요일 날 공문을 통해서 재차 통보를 합니다. 구두 요청에 하루 만에 답변을 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빠른 판단이 가능했습니까? 인사혁 차장님은 어떤 취지에서 저희 그런 판단을 하신 거죠? 26일 날 그쪽에서 구두로 문의가 왔다 그래갖고요. 네. 제가 그 실무자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 저희들 인사관계 법령상은 그게 뭐 저희들 판단이 그렇게 복잡한 판단은 아니라고 복잡한 생각해요. 판단이 아니어서 담당 예. 실무관을 통해서 판단해서 의논해서 대답을 하셨다. 운원을 했고요. 자, 예. 앞 페이지 PPT 다시 넘겨주십시오. 그 공문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감찰관보 및 감찰 담당관의 퇴직 여부와 관련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라고 합니다.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공적인 견해가 정리해주지 않으면 비등한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뜻. 그리고 공적 가치의 재정립까지도 인사 형식처에서 담당하는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충분히 나름의 가이드라인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비전문가일 수 있겠다는 한편으로도 이해도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법률가가 아니시고 또 보다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공적인 견해를 표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인 척 하셨더라고요. 자, PPT 보여주십시오. 특별감찰관실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일사천리 퇴직 통보를 하십니다. 참 쉽지 않은 법리적 의견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법률가들도 의견이 갈리긴 합니다. 저도 법률가였습니다만 특정 의견을 지지하고 훨씬 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 의견이 갈리는 와중에 법률 전문가가 아닌 비법률가로서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퇴직 통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시된 공문은 시행일자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논의의 경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요. 실제 특별감찰관실에서 인사처로 법입니까? 그렇다면 통상의 법률적인 견해를 들어서 양쪽의 논리적 타당성을 비중을 고려한 다음에 신중히 판단해서 사회적 혼란 야기를 종결지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인사혁신처가 그간 그렇게 전문성을 발휘해 왔습니까? 김영란법 하나도 제대로 가이드라인 제시도 못 하시는 분이요? 이 건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재정은 간단하게 의사 진행 바라겠습니다. 예, 5분 하겠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개인 이재정의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 이재정 그리고 야당만의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니라 국회의 헌법기관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야가 의결해서 출석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당연히 응당 나왔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출석을 양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은 우리 모두의 헌법기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통상 자존감을 물릴 때는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약자에 대한 겁니다. 하나는요, 절대 권력 앞에 비굴하게 숨을 때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에게 약자는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 앞에서는 자존감을 무너뜨려도 됩니다. 아니요, 제가 묻는 질문에 답변하시지요. 예, 그냥 제가 그거는 모두 발언을 했을 뿐입니다. 묻는 질문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헌재에 직접 청구한 사건입니다. 잠시만요. 그거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본인이 보도자를 뿌리든지 페이스북에 쓰든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직접 청구한 사건입니다. 잠시만요. 총리님, 제가 사전에 현안 질의에 대한 답변 태도에 대해서 제가 가이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그간 정부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시는 모습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바뀌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곧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겠지만 답변 태도 온당치 않습니다. 저 이 자리에 국회의원으로 서 있습니다. 법조인으로 한참 경력 부족합니다. 예, 경력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관료에게 갑질을 하러 이곳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언성을 높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힐난조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국회의원 이재정은 국민입니다. 저는 국민입니다. 언짢더라도 다른 곳에 가서 해소하십시오. 오늘 저녁 친구 만나서 소주 한잔 하십시오. 저한테 노려보는 태도거나